최근 세인트루이스에서 청소년과 어린이 관련 총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주민들이 절실한 도움 호소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한인타운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무장 강도의 위협을 본 직원들이 이를 장난으로 여기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홈리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한인 여성의 유가족이 경찰과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지역에서 빈집 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인기척 없는 집에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전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냉동과일에서 리스테리아 오염 위험성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려는 연방정부가 소재,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했던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신청한 기업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거의 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지난 2월 신청 절차를 공개한 뒤 지금까지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며 너무 많아서 신청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여 개의 기업이 신청했는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던 미국 정부는 오늘 소재 장비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초과 이익 공유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의 소재 장비 기업의 경우 제조 설비와 달리 미국 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초과 이익 공유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생산 능력을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최종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올해 들어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와 관련한 총기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만 벌써 40여 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총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해밀턴 하이츠. 9살 소년이 집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총을 만지다 실수로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이 소년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집안에서 발견한 총은 소년보다 불과 5살 많은 사촌 형제가 실탄을 장전한 채 안방 침대에 놔둔 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실제 총을 초등학생이 갖고 놀다 오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올해 들어 세인트루이스 전역에선 총격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수만 벌써 4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시 당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들의 협조를 요청하지만 I need families to hear me loud and clear. Downtown is not a 1 a.m. destination for your 15-year-old.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이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실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It's bigger than downtown. We got a citywide problem that people every day gotta listen to gunshots. I'm begging this city, man, please, and the state legislature, y'all gotta help us, man. We can't do this. This is killing this community. 세인트루이스가 속한 미주리주는 미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총기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일부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정치권의 총기 규제에 관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의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리컬스토어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직원들이 이를 장난으로 여기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루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오후 5시 30분쯤 둘루스 한인타운 내 스위트워터 리컬스토어에서 용의자 42세 타이릭 브라이트가 총기를 꺼내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용의자가 마스크를 쓴 채 양말에 쌓인 총을 들고 직원을 향해 겨눴지만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용의자가 돈을 요구하며 고객들까지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직원들은 대낮이었고 양말에서 총을 꺼낸 용의자의 행동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실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수백 달러를 빼앗아 달아났지만 일주일 만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참히 피살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날리 씨의 유가족이 경찰과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유날리 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2월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홈리스 아사마드 네쉬에 의해 유날리 씨가 살해될 당시 경찰이 늦장 대처를 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뉴욕 경찰 NYPD와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9.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유날리 씨가 홈리스 남성에게 40번 이상 흉기에 찔리면서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아파트 출입문이 닫혀 있어 제때 문을 열지도 못해 1시간 동안 밖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때 문을 열고 내부로만 진입했다면 유날리 씨는 숨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Just they killed Christina, our beloved sisters. No bail, no jail, they kill. No persecution, no sentencing. Crime has no consequence in this city. 한편 지난해 2월 숨진 유날리 씨는 러커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디지털 음악 플랫폼 업체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윌셔파크와 웨스트 헐리우드 등의 지역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없으면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파트와 주택가 인근에서 마스크와 후드티, 모자 등을 착용한 채 동네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경비 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이웃과 친분을 쌓고 함께 커뮤니티의 안전을 잘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95번 고속도로가 붕괴된 지 12일 만에 재개통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정부는 지난 11일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 95번 고속도로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상판이 붕괴된 지 12일 만인 오늘 재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교량을 새로 짓는 동안 끊긴 구간을 이어줄 6차선 임시도로를 24시간 공사를 진행한 끝에 재개통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Thanks, Mr. President. You know, we got a lot to celebrate today, but I do want to begin by acknowledging the loss of Nathan Moody and to let his family know that we are continuing as a city and a Commonwealth to pray for them. Mr. Mayor, they said it couldn't be done, you know. 펜실베니아 당국은 해당 지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하루 평균 16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를 하루빨리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동쪽 끝인 플로리다주부터 메인주까지 남북을 이어주는 핵심 도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냉동과일이 대규모 리콜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선라이즈 그로워즈사가 시중에서 판매된 냉동과일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오염 위험성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테리아는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과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또는 노약자와 같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제품은 2022년 가을부터 이번 주까지 전국의 월마트와 홀푸드, 트레이더조, 타겟과 알디 그리고 AWF에서 판매됐습니다. 한편 FDA는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제품을 즉시 버리거나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로 쓴 변론서를 재판에 제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 케빈 캐스털 판사는 챗GPT로 변론서를 작성한 변호사 피터 로드카와 스티븐 슈워츠에게 벌금 $5,000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 두 변호사는 6건 이상의 법원 판결을 인용한 10페이지 분량의 변론서를 챗GPT를 사용해 작성했고 이때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두 변호사와 이들이 소속된 법률 회사에게도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캐스털 판사는 인공지능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결과물에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혔던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4월에서 2022년 6월 사이에 25세에서 29세의 거주자 수가 21% 급감하면서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30세에서 34세 사이의 거주자도 16% 감소했고 20세에서 24세와 35세에서 39세의 연령층도 각각 10%씩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클로니클은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줄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범죄와 노숙자 문제,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원격 근무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75세에서 79세 노인층은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제조업에 집중됐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외교 안보 분야로도 협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인 베트남. 20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두 정상은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베트남 광물 개발에서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한국은 베트남에 4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유상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티포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여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연간 19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협정도 여럿 체결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해양 치안에서의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Việt Nam xác định Hàn Quốc là nước có vị trí ưu tiên quan trọng hàng đầu, mong muốn cùng Hàn Quốc thúc đẩy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phát triển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lâu dài.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 구축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경제 구도에서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베트남,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의 소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금 거래업자들이 사재기와 가격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천일염이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채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천일염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다가가자 운전기사가 황급히 화물칸을 덮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이력제 표지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소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햇 천일염이 트럭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택배로 보내지는 천일염이 모이는 선착장 옆 공터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잔뜩 쌓여있는 천일염 대부분 이력 표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소금 생산자인 척 대량의 소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업자들을 접촉해봤습니다. 이력제 없는데 그냥 내보내 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운송기사들은 대량의 천일염이 이렇게 이력 표지도 없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나요? 많다고. 이력제 붙잡고 한 것이 한 70만 장이면 간복증에서 30만 원. 이렇게 이력을 숨긴 채 빠져나간 소금은 중국산과 섞어 파는 이른바 포대가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단속을 못하잖아.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잡아야 돼.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현재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등록제인 천일염 이력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한국에서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출산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친모의 남편은 출산 당시 퇴원서에 서명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자녀 2명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 씨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임신 중절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출산 직후 작성된 퇴원서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넷째 딸 출산 다음 날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실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 씨는 퇴원 당일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퇴원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아내의 범행을 알았거나 나아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모나 친모 가족이 출산 후 퇴원을 할 때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고 씨 남편을 조만간 다시 불러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국에선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엔 1,418명의 영아가 남겨졌습니다. 출생 신고를 마친 아이는 4명 중에 1명꼴인데 문제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출산까지 따지면 미등록 아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 소위 베이비박스로 불리는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1,418명의 아기가 남겨졌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225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148명은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로 신고된 뒤 대부분 보육시설로 갔습니다. 이들은 출생 미신고 아이로 남습니다. 정부가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한 아동의 숫자는 2,236명.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서 미아로 신고된 아이들을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오면. 예,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상당수가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될 겁니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했거나 어린 미혼모와 난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병원 밖에서 몰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기록으로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한 아동단체가 2년 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양육시설을 조사해봤더니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 미등록 아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왔지만 자신을 입증할 이름도 기록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이들을 찾아내 보호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ng shim shin ramyun.
이상으로 6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